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요새 반갑습니다. 권짜증이라고 막 그러시던데요. 네, 짜증이 많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뭔가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네. 짜증스럽게 보이기도 하시나 봅니다. 네. 그럼 오늘도 뭐 좀 짜증 좀 부려야 되겠네요. 오늘 CJ 오늘은 짜증 나요? 아, CJ가 짜증의 약자인가? 짜증. 와, 센스쟁이. 짜증. 주가가 24%나 올랐는데. 아, 그래요? 근데 왜 짜증내? 그러니까 최근에 CJ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번 네. 같이 보시면은 CJ 주가가 연초까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한 3월 중순쯤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연중으로 보면 24%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냐면은 지금 CJ 가문이 승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89년생 이선호 식품성장 추진실장의 승계를 위해서 네. 올리브영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음흠. 그러면 그 올리브영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킨 다음에 네. 그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CJ 주식을 매입한다. 요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고 네. 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원래 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상장을 안 시키고 CJ가 올리브영을 합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야 이게 올리브영을 만약에 상장을 시키면 동시 상장으로 인해서 지주사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될 거야 네. 라는 걱정을 하다가 야 상장을 안 하고 올리브영 같은 알짜 회사를 100%자 회사로 갖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를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꽤 높아요. 아, CJ가 그냥 갖고 가기로? 예. 그러면서 이제 CJ를 그 상법 개정 수혜주라고 부르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같이 보시면은 지금 올리브영의 지분율이 CJ 주식회사가 51%, 네. 그리고 코리아 H&B 홀딩스가 2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는 SPC입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예요. 근데 요 주식의 절반을 작년에 CJ가 자사주로 샀고 네. 그럼 절반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절반인 11%를 이번에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사라졌다고요? 요거 이제 자사주로 흡수를 해버렸기 네네. 때문에 요 주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시그널로 읽히게 됐냐면 만약에 상장을 하면 네. 이 회사들은 그냥 상장하고 나서 팔면 됩니다. 주식을.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CJ가 굳이 이 주식을 사준 건 네. 이제 외부로 주식을 돌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요만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선호 씨 지분율은 11%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죠. 네. 이게 소각을 할 거니까. 네. 그리고 CJ랑 합병을 하게 되면 이 CJ의 51% 가지고 있는 주식도 이거 어차피 CJ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없는 지분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은 이선호 씨 지분이 더 높아질 거고 그 높아진 지분율로 CJ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선호 씨라는 사람은 이제 이재현 회장 아들 이재현 회장 아들이고 예, 예. 그 올리브영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이란 아니고 하여튼 시장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올리브영에 대해서 예, 예. 뭐 대충 가격 얼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예. 합병을 하더라도 할 건데 그때 그러면 주식 수도 많고 지분도 높으면 자연스럽게 CJ를 그냥 물려받을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네. 그 이재현 회장이 또 이제 자기가 보유한 거 나중에 또 증여나 그거 상속하면 주겠죠. 되니까. 네. 근데 그냥 단순 합산을 해봤어요. 네. 아까 지분 희석되는 거 빼고 단순 합산을 해보니까 89년생인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지분 가치가. 예, 예. 네. 그래서 부럽다. 89년생. 예. 근데 부럽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재벌 2세가 왜 돈이 많죠? 재벌 1세 때문에. 재벌 아버지가 1세가 돈 줘야 많죠. 네. 네. 아직 안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왜 이 이선호 실장님은 이 올리브영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되었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와 거의 한 20여 년에 걸친 뭐
대서사시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해 그래요? 보려고 합니다. 20년 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빨리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분율을 보면은 CJ의 지분율은 이재현 회장이 42%의 지분을 갖고 있고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절반 상속세 내더라도 한 20몇 %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자녀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재현 회장 혼자 42%예요? 예, 예.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경우는 딸 네. ENM 쪽에 있고요. 1.47%가 있고 보면은 신영우선주라는 걸 26.9% 갖고 있는데 요거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선호 씨가 3.2%를 갖고 있는데 이거 왜 갖고 있는지도 설명드릴 거고요. 네. 왜 신영우선주 29.13%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충 요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리브영을 합병을 하게 되면은 요 숫자가 좀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네. 신영우선주 관련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계 플랜은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어요. 2006년에 CNI 레저를 키워서 구럽도 리조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게 있었고, 네. 구럭도? 네, 그것도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그 인천 옆에 있는 구럭바위 쪽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토끼바위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산업체와 올리브영을 키워서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우선주로 저가의 CJ 지분을 확보하는 요 3가지 플랜이 2006년부터니까 지금 19년째 네.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 앞부분 뺄게요. 그 이재현 회장이 그 어떻게 승계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일부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빼고 이 구럽도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구럽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꽤 아름다운 섬입니다. 위치는 인천이 있고 여기 그런 데가 당진이 있어요? 있고 네. 여기 구럽도라는 섬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네요.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오. 이 구럽도라는 섬을 통으로 리조트로 바꾸는 일본의 하스시마 리조트라고 네. 섬 안을 통째로 리조트로 바꾼 리조트가 있습니다. 근데 요 지역의 요 섬 자체, 이 섬 전체를 이 그 리조트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와. 네. 근데 그때 이제 CNI 레저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지분율은 이재현 회장이 40%, 이선호 실장이 38%, 이경훈 실장이 20%를 출자해서 만들었던 가족 회사입니다. 네. 일종의 시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사. 예. 네. 근데 시행사가 어떤 사업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시행사는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인허가 받고 뭐하고 막 이런 거를 시행사가 보통 디벨로퍼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거라기 때문에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공사로 실제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 땅 매입하고 하는 정도의 돈만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사가 전체 프로젝트의 뭐 한 2% 내나 3% 내나 그리고서 이제 100으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럽도 리조트 프로젝트를 하려 그러면 여기저기 로비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나중에 다 되면 공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작은 시행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네. CJ그룹이 통으로 들어가서 그 리조트를 다 만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럽도 프로젝트의 시행사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가 되게 예쁩니다. 구럽도가.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특이한 지형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그 뭐 산림청, 문화재청, 환경부의 반대가 있어서 보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대박이 났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을 건데 요게 좀 반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해상풍력 사업들 뭐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해상풍력 사업도 하고 거기에 뭐 밑에 뭐 방독면도 하고 전기차 충전도 하고 이게 환경 문제, 그러니까 뭐 안전 문제가 좀 부각됐을 때 방독면 사업하다가 네. 최근에 뭐 친환경 얘기하니까 전기차 사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 재벌 4세쯤 내려오면은 네. 뭔가 R&D를 해가지고 좀 전 세계에서 한번 내가 끝장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때그때 유행하는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CNI 레저가 51%, 24% 이게 지분율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화면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이재현 회장이 빠졌고요. 네. 그 이제 이선호 실장이 51%로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CNI 레저는 언제든 CJ와 함께하는 신규 사업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버넌스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대주주와 대주주 일가가 이 회사 외에 같이 거래하는 다른 회사를 지분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언제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메인 이슈인 올리브영 지분을 어떻게 이선호 씨가 확보를 하게 11%가. 됐는가? 네.
라는 얘기가 될 건데 이것도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영이라고 앞에 포장은 돼 있지만 실질은 그 네트워크 전산 사업을 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산 그러니까 CJ에 네. CJ그룹 계열사별로 다 전산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걔를 한 계열사가 몰아서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 이 전산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앉아서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앉아서 돈을 버는 회사를 사실은 이재현 회장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CJ의 모든 계열사들이 네. 이재현 회장의 회사에다 돈을 회사에- 몰아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회사를 물려받은 것이 이선호 실장입니다. 그래서 CJ 파워캐스트라는 거를 2010년에 물려받게 되는데 네. 파워캐스트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방송 송출 대행하거나 5개 광고판 같은 거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거 지나가다 많이 보이시죠? 네, 네. 이거 다 주인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 광고만 넣어주면은 그 사람은 돈을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알짜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5개 광고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은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재현 회장이 CJ 파워캐스트 지분을 이선호 씨한테 증여하고 이재현 회장이 CJ 시스템즈 지분 15.9%를 증여하고 네. 요게 전산회사입니다. 시스템즈가. 그럼 시스템즈와 올리브영을 합병한 게 올리브 네트워크스예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네. 그러면서 여기에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선호 씨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을 갖게 돼요. 네. 근데 여기 파워캐스트 지분이 있다 그랬죠. 네. 파워캐스트, 재산 커뮤니케이션즈,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11.3%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올리브 영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선호 씨는 처음부터 올리브영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전산회사를 물려받은 다음에 네. 그 전산회사와 올리브영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올리브영 올리브영 지분을 지분을. 갖게 된 거고 네. 이걸 붙였잖아요. 네. 그럼 다시 띱니다. 다시 떼어가지고 IT 부분을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CJ 지분 2.75%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CJ 에 들었다가 파니까. 나왔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 과정에서 네네. CJ 지분을 확보하게 된 거고 네네. 들어갔을 때 올리브영 지분을 확보하게 된 거고 나오면서 CJ 지분을 확보하게 된 거고 네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2014년에 둘이 합병할 때는 둘은 시너지가 너무 있어요. 라고 해서 합병을 했는데 2019년에는 저희는 시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5년 사이에 자산 가치는 400%, 수익 가치는 273%, 본질 가치는 289%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들어갈 때는 시스템 회사의 가치가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올리브영 지분을 이선호 씨가 많이 가져갈 수 있죠. 네. 나와서는 CJ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CJ를 디스카운트 시키고 올리브가? 이 네트워크스 회사의 가치를 가치를 올리고 가야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시스템즈하고 올리브영을 실적치와 예측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시스템즈는 예측한 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31억인데 실제로는 68억밖에 못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15%밖에 안 돼요. 올리브영은 예측치가 304억인데 실제로는 757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굉장히 낮게 예측을 한 거고 네. 시스템즈는 굉장히 높게 예측을 했던 거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선호 씨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2014년에 왜 갑자기 이재현 회장은 시스템즈 지분을 이선호 씨에게 넘겨줬을까? 네. 시너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때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뭐 계열사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좀 있었고 그때 정말 묘하게 이재현 회장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건인데 2008년에 이재현 회장의 재무팀장이 청부살인 의혹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예. 그러니까 그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팀장인데 네. 그 개인 자산을 사채업자 박모 씨에게 빌려줬다가 네. 돈을 못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살인 청부를 했다라는 의혹이었어요. 그 사채업자를. 예. 네.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의 그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네. 그 재무팀장이 그 개인 재산을 사채업자한테 줘가지고 네. 뭐 사설 경매라든지 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다
투자했다가 얘가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살인 청부를 했다라는 의혹이에요. 네. 네.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무죄, 대법원 무죄였어요. 네. 1심 무죄, 2심 3 대법원은 무죄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그 살인 청부 의혹 사건은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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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이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재현 회장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 이 사람이 재판받는 예, 과정에서 예, 예. 재무팀장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이재현 회장 차명 재산이 드러나서 1,700억 원의 세금을 그냥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네. 1,700억이에요. 예.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뭐 납부할 수 있죠. 네. 뭐 그 전에 뭐 세무 처리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뭐 다 차명 재산이었으니까 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금만 물리는 게 아니라 탈세 등의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해야죠. 근데 그때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왜? 세금 잘 냈다고? 그래 가지고 네. 1차적으로 근데 또 마무리가 돼요. 네. 세금을 냈으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정프로님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거 왜 수사 안 해? 탈세로 왜 고발을 안 해?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넘어갔는데 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수사 네. 기억나시죠? 이때 네.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예, 예, 터내 예. 만에 막 그러면서 수사했던 그 수사 과정에서 박연차 회장이 그 다음에 천신일 네. 그 MB의 그 굉장히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천신일 씨를 통해서 세무조사, CJ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갑자기 수사선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재현 회장 그때 왜 검찰이 고발하지 않았냐라는 네. 수사로 이어졌게 됐고 결국 이재현 회장이 2013년에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몇 네. 년이요? 2013년. 아. 그때 2,3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했다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됐고 MB 정부 끝나고 그죠. 그 MB 정부의 그 곽승준 곽승준이 아주 유명한 저 완전 그러니까 그 MB의 그냥 수족 같은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이재현 회장이랑 되게 또 친분이 있었죠. 예, 맞아요. 아 맞아. 그리고 그 곽승준 씨가 그래서 쿨가당인가 뭐 이런 걸 CJ 채널에서 뭐 또 진행도 했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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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묻힐 뻔했던 사건이 다른 사건 때문에 걸려 나오고 드러나고. 묻힐 뻔했던 사건이 또 다른 사건 때문에 걸려 나와서 결국 이재현 회장은 이때부터 수사를 받는데 이 장면들을 많이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재현 회장이 그렇죠. 실제로 건강이 많이 안 좋긴 네, 해요. 뭐 그건 네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천적인 유전병도 있고 만성 신부정증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 1심 유죄, 항고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그리고 대법원 재상고 포기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요 과정에서 그 아까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애한테 어쨌든 후기 구도를 막 급하게 마련했군요. 그렇죠. 어. 그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네. 5년생인데. 그러면은 그때 이재현 회장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 네. 그 대법원 재상고를 그러니까 뭐 수사 뭐 재판을 몇 번을 받은 겁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재판. 네. 우리나라 3심제 아닙니다. 5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형을 살아야 되죠. 네. 죄를 인정한 거잖아요. 2016년 7월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네. 다음 달도 아니죠. 20일 후인 8월 12일에 광복절 특사로 한 달 안 걸렸군요. 네. 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그래야 이제 특사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쵸. 확정 판결 나오고 20일. 야, 좋다. 그렇죠. 좋아. 이 과정을 거치면서 했던 게 그 두 번째 그때 받았던 주식을 올리브영과 뗐다 붙였다 하다가 이제 올리브영을 CJ에 합병을 시키게 되면 네.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용우선주가 있는데요. 네. 아니 너무 재밌는데 이거 시간이 별로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좀 압축해서 나중에 이제 압권으로 한번 다시 풀어줘요. 네, 악권으로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신용우선주는 넘어가고 네. 제가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되게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했던 거고 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진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런 동일한 행동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어요. 네. 그래갖고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 되게 비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구조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CJ가 그 올리브영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고 네. 거기에 그 CJ의 시가총액이 4조 원입니다. 근데 올리브영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이에요. 올리브영 6조 원. 6조 네? 원. 6조 원. 올리브영 6조예요? 예. CJ가 4조인데 예. 근데 절반 갖고 있으니까 3조라 그러면은 네. 나머지 대한통운, 제일제당, CJ, CGV, CJ, ENM 이런 거 없다는 다 합쳐서 그냥 1조라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올리브영을 CJ랑 합병을 시키게 되면은 와. 그러면은 이 CJ 올리브영의 지분율이 높은 이선호 씨가 CJ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거기서 우리가 동시 상장을 하면 디스카운트가 나니까 차라리 합병을 해서 얘 지분율을 높이는 게 CJ의 주주 가치를 높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 어영부영, 올리브영 그냥 넘어가네. CJ. 그러니까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저희 합병 안 하고 상장할게요. 상장할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CJ의 또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합병을 하면 합병을 하면 CJ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 지주사라는 데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비해서 원룸은 어마어마하게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먹을 수만 있으면은 얘는 그냥 그룹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선호 씨 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니 올리브영 이것도 그룹 차원에서 뭐 엄청 밀어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근데 설사 밀어줬든 밀어주지 않았든 네. 올리브영이 좋은 회사인 건 맞죠. 그러면은 밀어줘서 그럼 이선호 씨가 올리브영 지분을 왜 갖게 됐어요? 이선호 씨가 스타트업 투자를 했습니까? 올리브영 경영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CJ의 일감을 물려받았던 그 전산 회사와 합쳤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올리브영 주식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그 예전에 이렇게 저 화장품 가게들 많았잖아요 몇 개. 네. 뭐 이렇게 뭐 룰라랄란가 뭐 랄라블란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아리따움 뭐 이런 에뛰드 것도 하우스, 에뛰드 하우스 있었고. 네, 이런 게 네. 있었는데 올리브영으로 싹 통합된 거 아니에요 거의. 예. 그것도 그룹 차원에서 뭐 엄청 뭐 예를 들어 가격이나 뭐 이벤트를 밀어줬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밀어줬다 한들 네. 그러니까 밀어줘서 올리브영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올리브영 키우는 건 키웠다 치고 네. 그럼 이선호 씨가 그 지분을 그 왜 지분은 가지고 어떻게- 있냐는 게 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우한테 주고 밀어준 거지. 근데 뭐 그거는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 근데 사실 이게 예. 뭐 진짜 그룹별로 보면 SK의 SK CNC, 하나그룹의 한화 SNC, 삼성의 삼성 SDS 뭐 그러니까 전산 회사 가지고 하는 맞아요. 뭐 이게 너무 일반적이었고 네. 뭐 우리가 이 그 상법 개정을 하게 됐던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네, 네. 삼성 SDS의 저가 BW 발행 사건, CJ도 CJ 엔터의 이재현 회장을 대상으로 한 저가 BW 발행 사건이 있었어요.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자사주 마법을 통해서 지분율 올려다 보니까 42%까지 된 것도 맞고 네. 예. 거기에 비자금에 뭐 우선주에 이게 사실 제가 10년 전부터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 계속 했었다고 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때는 정말 야만의 시대. 그러네. 예. 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충 끝이 보이는데 네. 마지막 설정 주주들의 마지막 선택이 예. 그 동시 상장이냐 네. 아니면 그냥 아들 물려주고 합병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가를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아들 주고 합병하시죠.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상법 개정 수혜주로 CJ 지주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J 우리 광고 한번 주세요. 자, 들어와. 권 팀장님 네. 고생 많으셨고 아 시간이 아까운 게 너무 시간이 없는 게 저희 너무 아쉽다. 앞권에서 저희가 좀 네, 네, 자세하게 네, 네. 한번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그때는 봬요. 이재현 회장 네. 거부터 쭉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